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리시하다고 생각되는 종목, 즉 가장 높은 컨빅션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반도체 종목 중 하나인 마이크론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 외에도 테슬라라던가 세배 레버리지와 같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 한 명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큼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같이 70% 넘게 오른 종목이라던가 옥신탈과 같이 130% 넘게 오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혹할 만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3배 레버리지 종목이 아닌 생각보다 상당히 지루하면서도 오늘날 기준으로 훌륭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저평가이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 오르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목이 멋지고 모멘텀이 강해 보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목이 눈앞에 있을지언정 베어마켓 앞에는 무용지물이며 특히나 3배 레버리지는 더더욱이나 많은 분들이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솔직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법이니 저런 기법이니 특정한 패턴을 찾아 그 패턴을 이용하여 시장을 이기려고 드는 것보다 그냥 정말 좋으면서도 저평가된 기업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나 스스로가 적어도 3에서 5년은 진득하게 투자해 나갈 수 있을까를 알아보고 시장과 함께하면서 장기 투자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즉 쉽게 말해 과거 인덱스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시장은 항상 배신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은 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며 마이크론의 경우 이제 2%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 여전히 이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이 기업의 비중을 키워서 투자를 하는지 제 리서치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이유는 ETF 레버리지가 트래킹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나하나 보고 다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ETN이라면 해볼만 하지만 수십 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ETF의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하나하나 체크해볼 수가 없기에 ETF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지점이 저평가인지 알기가 힘들며 3배 레버리지의 경우는 더더욱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이크론의 경우를 보시면요. 오늘날 기준으로 지금 PE 멀티플 7.4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이크론이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7.49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7.49배 하는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싼 것일까요? 마이크론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14%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2022년에는 40%, 2023년에는 마이너스 27.67%, 그리고 2024년에는 39.55%로 최소 평균 10.78%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에 의하면은 저평가 기업이라는 것은 PE 멀티플이 미래 성장률 대비해서 낮을 때를 저평가라고 하였습니다. I use a rule of thumb to level out these differences. A fairly priced stock is a PE. It's about equal to the expected annual growth rate over the next 3 to 5 years. If the PE i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growth rate, the stock is normally expensive. If the PE is substantially lower, the stock is probably cheap. 피터 린치에 의하면은 지금 마이크론은 7.49의 PE 멀티플에 있고 어닝의 평균 승률은 10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니 마이크론은 저평가인 셈입니다. 마이크론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을 기본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투자라면은 PE 멀티플이 이렇게 15에서 20 이상이었을 때 투자하진 않았을 것이고 저평가인 지점부터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마이너스일 리도 없을 뿐더러 수익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저평가인 기업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제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마이크론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2.09%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전부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만한 동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One way you can look at growth companies is think of baseball. A normal baseball game has 9 innings. You should look at a growth company and say, I don't want to buy it when they're in the first inning. I want to buy it when they're in the second or third inning. They've got the formula right. They've got lots of room to go. So you want to say to yourself, this is a company that's very early. 마이크론은 어떨까요? 마이크론의 경우 D램과 램들을 통해 매출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나 D램이 마이크론에게 있어서 7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므로
D램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D램이라는 시장에서 존재하는 경쟁사는 딱 두 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올리고폴리의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이크론이 팔고 있는 물건의 시장은 쇠퇴하는 시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규모의 시장을 꼽으라면 데이터 센터, 모바일, PC를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은 앞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전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는 D램과 NAND에 있어서 14%와 2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모바일과 9%와 2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PC보다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개의 시장보다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여줄 시장은 바로 자동차 시장인데요. 비록 2021년 기준으로 4빌리언 달러의 시장밖에 하지는 않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D램과 NAND에 있어서 각각 40%와 49%의 연평균 성장률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성장률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마이크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베이스볼 이닝은 여전히 갈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질문은 과연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이러한 시장을 많이 차지할 만큼 우수하냐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D램의 미래 로드맵으로 각 기업들의 기술력이 어디쯤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이크론은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원베라 공정의 D램을 개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반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022년 1분기가 돼서야 원베라의 전 단계인 원알파 공정을 착수하였죠. 이것만 봐도 마이크론이 D램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두 개의 기업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낸드는 어떨까요?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 인텔, YMTC 등 경쟁사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러한 경쟁사 중에서도 마이크론의 낸드 232 레이어는 최신 버전으로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사용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외의 경쟁사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미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을 알았으니 피터 린치가 시킨 또 다른 숙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가장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의 경우는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8.64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고요. 이 매출액은 마이크론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액으로 레코드 하이이며 꾸준히 우상을 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어떨까요?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는데 그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을 바로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율은 40.70%로 꽤나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마진율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이번 분기에 3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의 경우는 2.63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시클릭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와는 달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시하는 영업현금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는 어떨까요? 이 두 개의 지표 모두 다 마이크론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은 27%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은 140%, 프리캐시플로우는 458%의 성장률이나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은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마이크론의 사이클은 업사이클 상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어야 떨어지는데 마이크론은 올라가진 않았죠. 이제 밸런스시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는 9.16빌리언 달러의 현금과 Non-Current Investment로는 1.65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단기적인 투자인 Current Investment의 경우는 1.07빌리언 달러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약 11.88빌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장기 부채로는 7.49빌리언 달러로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요. 갖고 있는 11.88빌리언 달러로 7.49빌리언 달러의 부채를 전부 다 갚는다고 해도 충분한 현금이 남으므로 마이크론의 밸런스시트는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완벽한 기업이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지금까지 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수요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PC와 스마트폰에 있어서 수요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이 적게 팔리니
당연히 디램 또한 그것에 비례해서 적게 팔릴 것이라는 오해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2021년 평균적으로 PC에 들어갔던 디램의 양은 9GB 정도인데요. M1 프로의 경우는 32GB이며 M1 울트라는 128GB이시듯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질수록 디램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4G에서 5G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디램의 양은 매우 많아진다는 것을 다양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그러한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디램이 출고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PC와 스마트폰의 절대적인 수요 자체는 상대적으로 줄었을지언정 실제로 생산되고 출고된 디램의 양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와 전기정차 부분에서의 미래 전망은 매우 훌륭합니다. 언제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은 실적 대비해선 저평가이며 적어도 피터 린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전부 다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은 하나의 지점을 딱 찍어서 올인을 하고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시장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생각한 논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시장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낮은 평단가를 구축해 나가고 큰 돈을 넣게 되었고 시장에 비로소 그 기업이 실적 대비 저평가임을 알아봐주고 올라가 줄 때 그때 큰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 또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기간은 기업을 최소 3년을 들고 있었을 때라고 했었듯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리서치한 자료들을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종종 드렸는데 육아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접근성 있는 텔레그램을 공유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멤버십 분들과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